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번뇌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버풍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 한 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유.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불암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떼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할매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라벌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청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 씨 가문과 경주 손 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1000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